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킴하이. 오늘은 오랜만이죠. 예. 그동안 좀 잘 놀았고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제가 해드리고 싶냐면, 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쉬는 것도 정말 잘 쉬어야지 나중에 성공을 합니다.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남의 학원을 다니다가 뭐 쉬는 거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남의 밑에서 일을 하다가 뭐 강사로 일하다가 쉼을 갔든지 아니면은 자기 사업을 하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업을 접고 이제 쉬든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다니던 걸 이제 멈추고 이제 쉬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쉬는 걸 정말 잘해야 됩니다. 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교회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교회의 목사님들도, 큰 교회의 목사님들도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 7년마다 1년씩 쉬어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기도로 무장하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7년마다 한 번씩 1년씩 쉼을 갖습니다. 안식년이라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 세상을 창조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고 이제 7일째 쉬셨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쉼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쉼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한 7, 8년 정도 일했다 싶으면 한 1년 정도는 쉬어줘야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1년 정도는 쉬어줘야 한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적정한 것인 것 같은데, 그리고 쉬는 걸 잘해야 나중에 성공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쉼에 실패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쉼에 실패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열심히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쉬었단 말이에요. 쉬면 이제 마음도 좀 헛헛하고 이제 그러니까 막 여행을 다녀. 막 미친 듯이 막 여행을 다녀. 막 해외 여행을 가서 막 나는 뭐 잘 살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사진을 찍어대고 막 이러고 이제 돌아와. 그리고 나서 막 친구들을 미친 듯이 만나. 막 밤마다 친구들 만나고 막 전화하고 막 이래. 이렇게 한두 달 지나면 쉬는 것도 번아웃이 오는 거야.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해가지고 번아웃이 돼가지고 골병이 들어서 이제는 쉬는 건데, 이 사람이 이 쉼에 있어서의 그런 외로움, 뭐 적막감, 뭐 이런 거를 못 견디고 쉬자마자 벌써 쉬기도 전에 해외여행 티켓 끊어놓고 쫙 이제 하고, 갔다 오면 또 헛헛하고 뭐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어. 그러니까 막 친구들 만나고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거는 몸이 골병이 날 것 같아서 쉼을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일하느라고 골병난 몸이 이제는 막 어디 막 다니고 막 여행 다니고 막 사람들 만나고 이러느라고 또 이쪽을 또 골병이 나. 이러다 보면 이거는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런 류의 사람들이 또 어떠냐면 이제 뭐 여행도 막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나중에 이제 할 일도 없으니까 그 적막감, 그 외로움, 그 헛헛함, 이런 걸 견디질 못하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쉼에 자기가 쉬려고 일을 쉰 건데 참된 쉼을 얻지 못하고 막 걱정도 되고 미래가 걱정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놀다가 한 몇 달 안 돼서 다시 자기 학원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학원인들이니까 다시 자기 학원을 막 하려고 막 알아보러 막 다니고 막, 그래서 급하게 또 학원을 차리고 또 학원 일을 시작하고, 아니면 뭐 강사로 있던 사람도 이렇게 한두 달, 두세 달 이렇게 놀다가 미래가 걱정이 되고 막 이러니까 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뭐 이러면서 또 다른 학원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금방 지쳐요. 금방 번아웃 증후군이 생겨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한 두세 달 그런 식으로 뭐 쉬고 쉬다가 막 미래가 좀 두렵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일을 시작해버리면 그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장담하는데 2년 못 가서 다시 번아웃이 와.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얘가 쉬지를 못해서 그래. 쉬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참된 쉼을 못 가져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참된 쉼을 못 가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하던 일을 이제 그만둔 거잖아요. 이제 스탑하고 이제 그만두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헛헛하고 외롭고 막 앞일이 걱정이 되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쁜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거는 절대 나쁜 사인이 아니야. 이게 내가 황성수 그 박사님이라고 현미를 막 강조하고 뭐 이런 분의 얘기를 예전에 들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박사님이 현미가 좋다고 해가지고 현미로 이걸 바꿨다고 현미로 바꾸고 육류 대신에 채식을 먹고 이랬더니 몸이 더 안 좋아지고 막 그 장이 좀 안 좋아져서 그런지 뭐 변비에 걸렸다가 막 설사를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나는 현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황성수 이분이 그런 지 며칠 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3일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3일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황성수 박사가 이러는 거예요. 몸에 그렇게 나쁜 알코올 중독자들 있잖아요. 몸에 그렇게 나쁜 알코올도 이제 중독이 됐잖아요. 근데 중독이 되는데 그거를 끊으면은 엄청나게 나쁜 반응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몸에 나쁜 담배를 막 하루 2갑씩 피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거 치료를 이제 담배를 끊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걸 치료를 하려고 중독된 걸 치료를 하려고 이걸 스탑하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반응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술, 담배는 다 해로운데 그걸 끊었는데도 몸에서 나타나는 건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건 몸이 그거에 너무 찌들어 있어서 너무 그것에 찌들어 있어서 몸이 그것에 완전히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서 습관화된 게 이제 없어지니까 브레이크아웃 되니까 이게 몸이 얘가 왜 이럴까? 그리고 그래서 이게 나쁜 반응이 오는데 그러니까 나쁜 걸 몸에 정말 지질이 나쁜 걸 하다가도 그걸 끊으면 몸에 이상 반응이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게 끊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끊는 건 당연히 좋은 건데 몸이 그것에 그동안 익숙해서 그런 거라고 그 황성수 박사가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 일도 막 수년씩 몇 년씩 막 이렇게 막 7년, 8년씩 막 이렇게 하다가 일을 딱 스탑해서 그만뒀어. 그러면 당연히 몸이 반응을 하겠지. 너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오늘은 일 안 하니? 이러면서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디프레스드 되고 그 다음에 뭐 건강적으로도 그동안 정말 열심히 막 살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 쌓였던 피로 누적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질 않았는데 이제는 쉬면 그게 나타나요. 쉬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 아니 일할 때도 이렇게 피곤하지 않았는데 쉬니까 왜 이렇게 피곤하냐? 뭐 몸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된 쉼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다음날 딱 일어났어? 너무 외롭고 앞날이 뭐 걱정이 되고 막 이래.
내가 막 너무 외롭고 몸도 너무 피곤한 것 같고 막 이래. 그래도 그걸 갖다가 그냥 받아들이라니까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일상의 일을 해. 그리고 일상의 일을 하면서 평소에 본인이 하지 못했던 것 같은 일상의 일을 해. 제 생각에는 일을 그만뒀을 때, 일을 그만둔 후 직후로, 한두 달, 그 직후로, 일을 그만둔 그 직후로 한두 달 이내에는 막 어디를 막 놀러 가고, 여행을 가고, 막 친구들 막 만나고, 그러질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일이 없는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집안일을 너무 안 했구나 싶으면 이렇게 집안일을 해. 너무 창틀이 너무나 뿌옇구나. 뭐 아니면 방이 좀 너무 지저분하구나. 내가 그동안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거다. 아니면 내가 그동안 일하느라고 그냥 음식도 사다 먹고 이랬는데 오늘같이 한가한 날이 어디 있느냐. 요리를 좀 해. 요리를. 그리고 일할 때는 책도 못 봤는데 책을 읽고 막 일상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학원 생활을 하면서 막 어느 날 비가 먹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어느 날 뭐 이런 생활을 했어요. 저는 술을 못 마시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비 오는 날 그냥 일 안 하고 집에서 부침개를 부쳐 먹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이런 상상을 하곤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또 일을 그만뒀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이 너무나 바빴을 때 상상하던 일을 하라니까. 한낮에 커피를 이렇게 한낮에 남들 다 일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혼자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뭐 라디오나 아니면 음악이나 이런 걸 들어.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일상의 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도서관을 가고 싶다. 정말 한가하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싶다. 뭐 이런 상상도 막 했었거든요. 일이 바쁘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일상의 일을 하라고. 일상의 일을. 일을 그만둔 직후로 한두 달 동안 일상의 일을 해. 너무 바쁘면 운동도 못 하잖아요. 산책도 못 한다고. 근데 산책을 그냥 1시간 이상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바쁘면 운동이나 산책을 해도 1시간 이상 못해. 그냥 한 30분 하고 말어. 왜냐면 빨리 씻고 또 나가봐야 되니까. 근데 일이 없을 때는 그게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요. 그걸 해.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받아들여. 그리고 낮에 한번 낮잠도 자보고 이래.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정말 좀 내가 좀 쉼을 갖고 있는다는 게 좀 확 느껴져.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그만뒀을 때 뭐 헛헛하고 막 이런 걸 견디지 못하고 이게 그런 느낌이 올까봐 그걸 막 두려워가지고 막 뭐 일을 끝나는 날이 되기도 전에 벌써 항공편으로 다 그냥 여행 그거 다 끊어놓고 막 그래서 오늘 회사 때려쳤는데 내일 여행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그래 보긴 했었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당분간은 일상을 즐겨라. 일상을 즐기는 게 그게 오히려 나에게 나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고 저 같은 경우 최장 여행을 한 게 한 달 정도 여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혼자 여행을 했던 건 정말 옛날에 20대의 마지막을 보내며 유럽 여행 갔다 온 게 완전히 혼자 여행을 한 건 그거 이외에는 별로 많지는 않고 제가 한 달 이상 한 달짜리 여행을 했었던 게 옛날에 친구 따라 인도 가기라는 그런
여행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특별한 그런 배낭 여행이고 혼자 다니는 여행인데 그런 같이 이제 몰려 다니기만 할 뿐 뭐 어디에서 묵을지 뭘 사 먹을지 뭐 이런 거는 다 각자 알아서 하는 뭐 이런 식의 여행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도 여행을 했었는데 뭐 인도 네팔 그렇게 여행을 이제 했던 코스가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첫 일주일간은 집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야. 와, 모든 게 다 뭐 불편하고 뭐 이러고 집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 뭐 여행이 뭐야 도대체. 왜 나는 여행을 왔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무튼 내가 원해서 여행을 시작했는데도 그런 여행이 주는 불편함 그리고 막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여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세계 곳곳에서 온 오랫동안 여행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딱 한 달이 딱 지나니까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제 집 생각이 안 나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와, 이래서 장기 여행을 하는구나. 1년이고 2년이고 이래서 장기 여행을 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행을 이게 여행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행이 시작됐어. 그러면 와, 시간도 별로 없는데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겠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행 루트 다 잡아놓고 엄청나게 분주하게 막 다녀. 왜 이런 시간이 이런 황금 같은 시간이 어딨어? 그러니까 빨리 이런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시간에 진짜 여기까지 왔으니까 진짜 여러 가지 맛보고 뭐 여러 가지 보고 막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래야지.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도 안 돼서 완전히 넉다운이 되는 거야. 완전히. 그런데 장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그냥 인생 자체가 그냥 여행이다 라는 식으로 여행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잠자는 숙소 뭐 이런 것만 집이 아닐 뿐 집에서 함직한 그런 일을 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행을 왔대. 하루 종일 안 나가. 막 어디 막 보러 다니고 이런 걸 안 해. 그냥 집에서 막 독서를 해. 막. 뭐 이런. 아니면 그 본인이 묵고 있는 그 근처를 그냥 산책을 해. 그리고 아침 늦게 일어나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뭐 한두 시간 동안 차를 마시면서 뭐 책을 본다든가 뭐 이런 걸 해. 아니면 뭐 사물을 거기서 본다든가 뭐 이런 걸 해. 그러니까 이건 여행이 아니라 그냥 여행 중이지만 생활은 일상을 보내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장기 여행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뭐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지? 프란츠 카프카인가?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인생은 일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정말 인생은 일상이다. 일상적인 것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잘 보내면 좋은 인생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물론 건강적인 이유, 건강에는 정신건강까지 포함된 그런 건강적인 이유로 이제 일을 그만두셨으면 그리고 그 일을 정말 5년 이상, 뭐 6, 7년, 7, 8년 이렇게 해 오시고 나서 일을 그만두셨다면 당분간 한 1년 정도는 일상을 즐겨라. 1년 정도는. 일상을 즐겨라. 그리고 어느 정도 돈도 많이 쓰고 이제 안 했으니까 이제 생산 활동을 안 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중에는 돈이 좀 돈에 대한 걱정 이런 게 들 때쯤 1년 이상 되고 이런 게 들 때쯤
다시 일을 시작하면 정말 그때는 다시 절실함이 다시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일상적인 적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건강도 많이 회복이 되고 그랬으므로 그때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결국은 쉬기도 잘 쉬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일도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막 안달복달 하는 사람들 있잖아. 막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는 좀 쉼을 가지리 하고 쉬었는데, 그 쉰 거를, 그 쉼이 본인에게 해가 되어서 마음도 우울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일하는 그 독이 쌓여서 그게 이제 풀어지려고 막 쉬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기분도 우울하고, 물론 돈을 벌다가 돈을 안 버니까 뭐 앞날 걱정도 되게 하겠지. 그런데 엎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그냥 쉬라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쉬라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보통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 성공을 하고 완전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 일을 쉬었어. 너무너무 고생하고 막 그냥 멘탈도 흔들리고 막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일을 쉬었어. 일을 쉬었는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막 여행을 미친 듯이 다니고 막 사람을 막 만나고 막 이러면 일독이 안 빠져, 일독이. 너무나 몸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쉬었는데, 일 때문에 그냥 과로를 해가지고 쉬는데 지금은 노느라고 막 여행하느라고 과로를 한다니까. 그럼 이게 똑같은 과로야, 똑같은 과로. 그러다가 이제 뭐 이걸 못 견뎌 하니까 막 걱정도 되고 이러니까 막 몇 달 안 쉬었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잖아요. 이런 사람 정말 1, 2년 안에 또 번아웃이 또 된다. 그럼 또 그렇게 쉬면 정말 평생에 이뤄놓는 게 없어. 네, 그렇다니까요. 그 결혼 여러 번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자기가 못했던 걸 이렇게 하면서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 외로움, 그런 걸 못 견디고 그러니까 예전 남편이랑 이런 이유로 헤어졌는데 다시 결혼을 그냥 대충, 너무 외롭고 이러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대충 예전 남편이랑 비슷한 그 사람한테 다시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은 또 결혼하는 거야.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또 삐그덕거리고 또 이혼하고 막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쉼도 그렇다니까. 그리고 일상은 원래 외롭고 무료하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그렇지만 일상을 좀 잘 보내라고. 일상을. 이걸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7, 8년 일했다. 1년 정도 쉬기로 했어. 쉬기로 했으면 그냥 1년 정도 그렇게 일상을 보내면서, 물론 그 일상을 보냄 속에는 가족과의 여행 아니면 나 혼자 뭐 배낭여행 그런 것도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가족과의 여행, 그런 배낭여행도 한 달 이상 지나고 내가 나의 일상이 익숙해질 때 그렇게 여행을 가는 게, 저도 지나고 보니까 저도 그렇게 여행도 그렇게 가는 게 더 나에게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내 주위의 선생님들 정말 막 고생하고 막 멘탈이 털리고 이래서 결국은 쉬기로, 일을 그만두기로, 그래서 당분간 1년 이상 쉬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 이제 앞에서 언급한 이러저러한 이유로 막 서너 달 안에 다시 일 시작하고 막 이런 선생님들이 있는데, 결국은 정말 이게 엄청 짧아. 일을 다시 시작하다가 1, 2년 안에 다시 번아웃 오고 또 막 몸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또 쉬고, 그래서 모두 다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왜 좀 더 길게 쉬지 않았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길게 쉴 걸. 왜 내가 좀 더 길게 쉬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뭔가 일을 좀 잘하는 잘했던 이런 선생님들은 그게 이 사람들은 예전에 운이 좋아서 이게 잘 됐었나 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잘 쉬지를 못했는데 제가 보아왔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잘 되는 것도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구나를 결국은 그걸 알고 있어. 그게 그러니까 몸에 탑재가 되어져 있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디에서 다시 재오픈을 하건 다 잘 되더라고. 그런데 쉬고 있을 때는 예전에는 내가 그래 그때 나이가 어려서 잘 된 거였지. 예전에는 그래 그 동네가 좀 괜찮은 동네라서 잘 된 거였지. 내가 다시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오픈을 해도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쉴 때는 그냥 일상적인 그런 걸 해라. 일상을 즐겨라. 그리고 충분히 쉬어라. 나중에 충분히 쉬지 못한 걸 후회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더 많더라. 이런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싶습니다.